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성희입니다. 어제 양시장 하루 만에 다시 파란불을 켰습니다. FOMC 회의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등 글로벌 이벤트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었던 어제 시장인데요.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낙폭을 제한한 반면 그간 많이 올랐던 코스닥은 조금 더 낙폭이 깊었습니다. 밤사이 뉴욕 증시 역시 기업 실적 발표를 앞두고 관망하는 모습들이 짙게 나타났는데요. 우리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SK하이닉스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자, 나머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시그널을 보낼까요?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확인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이정수 전문위원, 이주현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오늘 이 시간 함께할 텐데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 채팅창 참여 가능하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울경제TV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장전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장 전망과 투자 전략 같이 전해주실까요? 예, 일단 전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혼조세 거의 약보합세에서 3대 지수가 마무리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야간 선물 시장도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한국 증시 같은 경우도 약보합 권역에서 좀 출발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장 마감을 하고 난 이후에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실적이 좀 상당히 좋게 나온 그런 상황들이고 대부분 다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있어서 증가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시장도 거기에 따라 좀 영향을 좀 받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전날 외국인 쪽과 기관 쪽 같은 경우는 매도세로 좀 전환이 다시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기관 쪽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으로 좀 순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고요. 연기금 쪽은 계속 매도를 좀 지속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매도로 좀 전환됐습니다. 다만 이제 기관 쪽, 특히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는 코스닥 종목군들을 좀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그나마 코스닥 쪽이 중소형 섹터들의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보여지고요. 선물은 그래도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지 그 분들 좀 체크를 지속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수로 보게 되면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21선을 최근에 조정받았을 때 지지해주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보유 전략이 좀 유리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아마도 점진적인 상승 기조는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시장에서는 나쁘게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19포인트죠. 최근에 형성되었던 저점 자리대가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된다라면 한 1010포인트 내외 그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을 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21선 자리대까지는 눌림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밀리게 된다라면 조정 시에 매수 전략은 좀 유효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주들에 있어서의 관심은 좀 지속돼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대부분의 업종군들이 2분기 때까지 실적은 증가가 계속될 겁니다. 기저효과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턴어라운드가 되거나 혹은 저PBR 종목군들, 산업재 섹터들은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거기서 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은 5월 달부터 공매도가 좀 시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좀 과도하게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세가 끝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조정기를 좀 거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실적도 실적이지만 한국의 GDP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JP모건 같은 경우도
4.6%로 한국의 GDP 성장률을 좀 상향 조정했거든요. 그만큼 경제가 좀 좋아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에 있어서는 업종 내 순환매를 좀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구리 가격이 좀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였었죠. 그러면서 전날 풍산 같은 경우가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으니까 대안으로 LS 같은 종목은 구리 관련주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본다거나 아니면 곡물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었죠. 개별 종목이지만 팜스토리 같은 기업이 좀 상승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에 대안으로 뭐 대동이라든가 혹은 경농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순환매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업종 내 순환매는 체크를 해보는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좀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뭐 내수 섹터로 좀 볼 수 있는 클리오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은행 섹터의 기업은행도 마찬가지로 실적의 전망치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도 실적의 전망치가 좀 상향되고 있습니다. 2차전지 쪽에 있어서 말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지만 첨보도 마찬가지로 컨센서스가 좀 상향 조정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니까 이러한 종목군을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슈에 대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차량용 MCU 쪽에 있어 품귀 현상이 좀 계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송 팹리스 업체들을 좀 키울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텔레칩스라든가 이런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텔레칩스가 21선 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손절로 단기적으로 좀 접근이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실드코럭스 같은 경우는 21선 조정 시까지 본다라면 조정 시에 좀 매수관적으로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보우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11선이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게 된다라면 반등 타이밍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면서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에듀테크 시장이 2025년에는 4천억 달러에 좀 달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데이터조차도 없는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뭐 교육주들이죠. 뭐 청담 러닝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좀 볼 수가 있겠죠. 특히나 청담 러닝 같은 경우는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꾸준하게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종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다른 종목군들도 있죠. 메가스터디라든가 아니면 대교, 그다음에 웅진 싱크빅 뭐 이런 기업들도 일단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수급계 선주를 좀 보게 되면 ISC입니다. 어제 저녁 프로그램 주유소 프로그램에서 좀 말씀을 드렸던 기업인데요.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세계 1위 시장 점유율이죠. 반도체 쪽과 비메모리 쪽 사업을 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인텔 쪽에도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두 번째 종목은 두산입니다. 두산도 지주사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지주사 중에서 많이 못 올랐어요. 많이 못 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정 시에는 매수관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장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월 28일 수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최근 우리 시장 확실하게 이 경기 민감주들의 무대인 것 같습니다. 철강, 건설, 해운주 등 이런 시클리컬 업들이 주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어제장도 철강주 상승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말 용광로 끓는 듯한 그런 상승이었었죠. 밤사이에 뉴욕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역시나 좀 눈치 보는 장세가 이어졌는데 장 종료 후에 알파벳이 슈퍼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하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을 이어갔고요. 반면에 테슬라는 전날에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판매 매출이 아니라 이 탄소 배출권과 비트코인 이 매매가 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에 실망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과 내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공모주 청약이 또 일정이 있죠. SKIET 다음 달 상장을 앞두고 이틀간 공모주 청약이 진행이 되는데요. 청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에 이슈가 많습니다. 오늘의 개장 상황 코스피 시장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혼조 양상입니다. 삼성전자 0.12% 오르면서 83,00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SK하이닉스 호실적이 발표가 됐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 1조 3천억 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가 됐고요. 전년 대비 65% 증가한 수치인데 2분기가 더 좋다라는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선반영됐다라는 시각도 있고요. 오늘자는 0.37% 하락으로 13만 4,100원으로 출발합니다. LG화학은 어제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시에 들어오면서
를 보였는데 오늘은 0.67% 약세로 88만 5천 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카카오만 혼자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데요. 0.4% 오르면서 12만 2천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 SDI 0.58% 하락입니다. 최근에 외국인 러블콜 받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장 1분기 실적 좀 좋지 않게 나왔지만 증권가에서는 소형 배터리, 중대형 배터리 모두 다 좋아진다면서 2분기 실적 개선에 조금 더 무게 싣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약세로 68만 1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셀트리온 0.5% 하락하면서 27만 2,5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지수 모두 파란불입니다. 코스피 0.07% 약보합으로 3,213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0.1% 약보합으로 1,019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혼조 양상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들만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0.2%, 0.4%씩 강세입니다. 카카오게임즈 소폭의 약세 흐름 이어가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은 1% 넘게 빠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19만 1,100원으로 출발하고요. 펄어비스 최근에 계속해서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0.3% 빠지면서 5만 9,200원으로 출발합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역시 혼조 양상입니다. SK 머티리얼즈 최근 외국인과 기관 수급 동시에 들어오면서 수급 개선이 좀 확인이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옵니다. 1.5% 하락하면서 35만 5,300원으로 출발했고요. 알테오젠이 0.2% 상승, 그리고 CJ ENM 0.07% 강보합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스튜디오 드래곤 보합권이고요. 오늘 HLB 0.1%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정수 전문위원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실전 매매 정수 이정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일단 파란불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코스피 0.1%, 코스닥도 0.17% 약세로 출발했는데요. 오늘 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바로 주시죠. 네, 어제 철강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여줬는데요. 결국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던 것 같고, 철강주만 갈 것이 아니고 건설주라든지 기계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이쪽에는 경기 민감주들을 그다음에 순환매가 계속 유지가 될 것 같고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지속입니다. 시장은 꺾이지는 않아요. 지금도 보면은 지금 코스피 지수는 0.09% 약보합 수준으로 지금 강하게 버티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은 거기에 비하면 조금은 더 약한 부분이긴 하지만 대형주의 특히 강세, 그래서 순환매라는 이름으로 경기 민감주들이 지금 계속 강하고 있는데 오늘도 보면은 조선주의 흐름들이 상당히 좋죠. 대우조선해야, 한국조선해야, 현대미포조선, 어제 철강주들도 뭐 쉽사리 그렇게 크게 빠지지는 않고, 뭐 동국제강은 2%대, 세아베스틸은 뭐 약보합 수준으로 살짝 밀리고 있고, 포스코도 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대형주들이 이렇게 강할 때에서 그러면은 코스닥 종목들은 그럼 재밌느냐? 재미가 지금은 아직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보면은 지금 코스닥 IT 섹터들의 부품주들도 뭐 크게는 빠지진 않아요. 근데 계속 약보합으로 별로 재미가 없는 흐름들로 지금 가고 있는데, 대형주들 특히 건설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철강주들 이렇게 굵직한 애들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그닥 재미가 없는 상황이 좀 펼쳐지면서 차별화 아닌 차별화, 그러니까 분명히 시장은 순환매이기는 한데 개인 투자자들이 대형주들, 특히 철강주라든지 조선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증권주라든지 이런 경기 민감주 쪽으로 비중이 많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좀 체감이 떨어지는 장이 아닌가. 계속 순환매를 노리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철강주를 공략하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철강주들은 조정받으면은 계속 공략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현대제철 지금 위치에서 쫓아가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애들이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쾅 하고 조정을 내려오면 61선 지지를 받든 121선 지지를 받든 241선의 지지를 받든 그런 지지 라인으로 떨어지게 되면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월봉사를 볼 때에서 철강주의 목표치는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목표치가 큰 건설주, 증권주, 뭐 화학주, 뭐 이런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목표치가 큰 종목들을 조정시 매수하시는 게 지금은 공략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장은 뭐 어제랑 비슷합니다. 순환매 아니면 가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경기 민감주들의 강세가 계속 도드라지는 그런 흐름들이 앞으로도 좀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쉽게 뭐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철강주도 마찬가지고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질문 주셨던 종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포스코인데요. 자, 포스코, 현대제철 제가 경제에서 다 작년에 다 추천을 했었던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시간 이제 실전 매매 정수에서도 현대제철을 추천을 했었었고, 그리고 매매 시그널 방송 바로 이 방송에서는 포스코를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던 종목이었는데요.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언제 추천했었냐면은 19,500원에서 2만 원 되기 전 지난번 이제 4월달 여기에서 바닥에 있을 때 추천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198% 정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때 당시는 이제 워낙 바닥이었기 때문에 그때 4월 13일 날 이건 실전 매매 정수에서 이제 추천했던 종목인데 바닥이었기 때문에 이걸 추천해드렸던 이유는 월봉을 보면 그때 당시 워낙 바닥에 있었어요. 철강주가 이렇게 완전 날바닥에 있는데 그때 당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은 결국은 이제 올라갈 거라는 그런 확신. 그래서 철강주들이 작년도서부터 해서 더 이상 뭐 나빠지는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바닥을 치고 올라가면은 모르긴 몰라도 순환매라는 게 나중에 크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그때 당시는 얘기했던 거고, 중간중간에 이제 철강주들이 강해지면서 작년 7월달, 8월달에서는 이제 철강주들이 굉장히 좋아져서 이게 실적도 좋아질 것 같고, 그래서 작년에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매매 시그널 방송이 만들어지고 나서 이제 포스코라는 종목을 이제 그때는 현대자동차를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요 포스코라는 종목을 제가 20만 원대에서 이제 공략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11월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11월 2일 날 여기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대비 지금 이 포스코가 몇 프로 올라가면 90%를 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이 대형주도 이 포스코도 되게 무거운 종목이지만 갈 때가 되면 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때 당시 20만 원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이면 이런 이제 대바닥을 찍는 종목들은 시간을 길게 두면 짧게 가는 게 아니고 크게 간다. 그래서 뭐 40만 원도 가능하고 50만 원도 가능하고 이게 불가능한 자리는 아니거든요. 대형주들도 갈 때가 되면 이런 식으로 갑니다. 빠질 때는 힘들어도 올라갈 때는 또 올라가는. 그래서 지금 철강주의 흐름들이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1분기 호시 쪽에다가 철강 가격 상승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데 코로나 전보다 더욱더 지금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다가 포스코,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지금 철강 섹터들의 지금 1분기 실적들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고,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는 10년 내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 현대제철도 3년 내 지금 최대 분기 영업을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철강 수요가 공급을 지금 앞지르는 가운데 철강 가격이 가파르게 또 오르고 있고, 그래서 철강제가 없어가지고 못 팔 지경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2분기 물량까지도 싸그리다 지금 뭐 벌써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그래서 포스코 경우는 2분기 물량까지도 싹 다 완판이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포스코가 1조 5,524억 정도인데 전년 동기 대비 120%나 지금 증가가 돼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1년 2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치 달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계속 이런 흐름들 속에서 뭐 쿠팡 가격이라든지 뭐 열연 가격이라든지 국내 유통 가격, 뭐 조선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에 이제 가격들이 굉장히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세계 철강 가격에도 지표 역할을 하고 있는 뭐 열연 제품 같은 경우도 수출 가격이 지난해 대비 계속 하반기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중국 철강사의 환경 규제로 인해서 그 감산이 되다 보니까 그 과잉 공급이 됐었던 그 철강 가격이 떨어졌던 부분들이 많이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지금 뭐 환경 얘기들 때문에 중국에 대한 부분들, 그 철강 가격 생산이 줄어드는 부분들, 거기다가
후판 가격, 조선 그 후판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고, 그런 철강석 가격도 이번에 이제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또 후판 가격을 또다시 인상할 명분이 또 생겼다라는 얘기. 그래서 아마 올 하반기에서도 후판 가격을 또다시 인상을 할 거랍니다. 왜냐면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명분이 생긴 거죠. 철강석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우리는 가격을 또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호재고, 그다음에 지금 완성차의 그러니까 완성차랑 지금 그 강판 가격 인상도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계속적인 그동안에서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완성차에 들어가는 강판 가격이 그렇게 딱히 수익성이 좋지 않았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원료 가격이 올랐고,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급 물량이 지금 뭐 부족하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서라도 이번에서는 완성차 강판 가격이 인상이 조만간에 결정될 거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제 종합해 보면 하반기까지는 계속 상승할 것 같아서 이거는 목표 가격을 좀 많이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포스코의 목표치를 한 50만 원까지 일단 말씀을 좀 드리면서, 어쨌든 조정받으면 또 간다라고 봅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의 그 이유로 인해서 포스코는 한 50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갖고 있는 분들은 쭉 끌고 가셔도 뭐 괜찮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두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제넥신입니다. 자, 제넥신. 자, 제넥신 이제 그 우리 국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서 그 코로나 백신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몇 군데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인데, 뭐 여러 회사들이 있지만 지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질병관리청이라든지 질병관리청에 따르게 되면은 지금 제넥신 같은 경우는 DNA 백신 2상, 3상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외에 뭐 셀리드라는 이제 회사는 바이러스 전달체를 가지고 2상을 진행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도 뭐 합성 항원 1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진흥생명과학도 DNA 백신 1 지원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바이오로직스도 합성 항원 백신을 1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일단은 성공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를 봐야 되지만, 일단 기대감에 좀 올라간 겁니다. 제넥신은 기대감에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기사가 또 인도네시아에다가 코로나 백신 100만 도스를 지금 벌써 체결을 했다라 그러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계약을 해버린 거죠. 만들어지게 되면 일단은 이슈는 분명히 될 거지만 기대감에 분명히 움직였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만들어질 거라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만들어지더라도 주가가 그때도 이렇게 시원스럽게 올라갈 건가에 대한 부분은 그때 가서 고민을 다시 해봐야 됩니다. 백신이 성공을 했는데 나왔는데 그러면 주가가 급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한가를 가든. 근데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주식이라는 건 기대감이 올라가기 때문에 막상 만들어 놓으면 그다음부터는 걱정해야 되는 게 이제 실적이 될 거고요. 과연 실적이 돈방석에 앉을 만큼 잘 팔릴 것이냐, 아니면 코로나 백신이 이미 벌써 전 세계에서 퍼졌기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래가지고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는 거. 그래서 막상 만들어지면 그때 가서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기대감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16만 원까지는 그래도 전망은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직 기대감이니까. 그래서 2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잘 성공이 되면 거기에 따른 뭐 급등세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대감에 일단은 어느 정도는 반등세를 주는 정도, 그 정도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 시청자 질문 종목은요, 현대건설인데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도전 종목으로, 이거는 최근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4월 7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현대건설이고요. 요거는 한 16.33% 정도 지금 수익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계속 그 실적에 대한 전 세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건설 경기. 그리고 1분기 영업 이익 컨센서스가 괜찮게 지금 상회를 지금 계속 좋은 전망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컨센서스가 뭐 1분기 매출액이 4.1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1,937억 정도로 동기 대비 0.3%, 17% 정도 각각 증가로 전망이 되고 있고, 컨센서스 영업이익 1,687억보다 14.8% 정도 높은 수치로 작년 1분기 판관비에 대해서
뭐 베네수엘라 관련된 뭐 대손 충당금이 약 630억 정도가 반영이 돼 있던 기저효과 때문에 그런 걸로 좀 분석이 되지만 어쨌든 대체로 수주가 1분기 때 좀 적기는 한데 1분기임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주를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1분기뿐만 아니라 뭐 2분기 계속적으로 계속 뭐 대선도 있고요. 또 아마 그런 이슈들로 인해 가지고 건설 경기 뭐 회복 기대감, 그다음에 전 세계 건설 해외 수주 뭐 그런 기대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현대건설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6만 원 목표 가격 그대로 쭉 가져가시면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확인했습니다. 오늘 도전 종목 있는 날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네, 하도 철강주들이 강해서 오늘 대동스틸이라는 종목을 갖고 나왔습니다. 자, 대동스틸 매수 가격하고 손절 가격 말씀을 좀 드릴게요. 대동스틸은 지금 가격보다는 좀 눌릴 때 6,700원 이하에서 6,100원 사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조정받을 때 공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5,700원, 목표치는 10,000원을 말씀드릴 텐데 월봉을 보게 되면 바닥에서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목표치 10,000원 보시고 조정 시 잘 매수하시면 지금 철강주도 계속 하반기까지 좋은 실적들이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조정 시 매수 공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도전 종목 대동스틸이었습니다. 자, 오늘 일단 지금 1.6% 상승 나오면서 7,000원 선 다가가고 있는데요. 좀 조정 시에 매수하자라는 전략 드렸으니까 함께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양시장 파란불 계속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0.2%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3% 마이너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장초반 역시나 개인들만 매수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외국인 양시장 모두 매도 그리고 선물 시장까지 매도하고 있는 흐름들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주현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뭐 첫 번째로 문의 주신 종목이 성창기업 지주입니다. 성창기업 지주 아침에 이제 작전 타임 고수익의 중장기 종목으로 편입을 시키면서 이제 시세가 어저께 이제 터지면서 한 30% 넘게 이제 수익권으로 들어갔는데요. 뭐 지금 이 종목의 포인트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부분과 함께 그리고 건설 경기가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접근을 한 거고요. 성창기업 지주는 이제 마룻바닥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자회사 두 곳이 이제 폐원목을 활용한 그런 또 합판이라든지 우리 이제 건자재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 마룻바닥을 만들다 보니까 그 조림 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장송을 좀 많이 이렇게 키우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심어놨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이제 조림 사업을 했어요. 근데 뭐 아시겠지만 전일 이제 미국 시장에서 미국 선물 시장에서 목재 가격이 이제 뭐 3배나 이제 폭등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들이 지금 다 같이 움직였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서까지 더 주목해 봐야 되는 부분이 테슬라 실적이에요. 갑자기 이제 뭐 건설 이야기하고 조림 산업 이야기하다가 왜 테슬라 실적이냐? 요번에 이제 테슬라 실적에서 나온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탄소 배출권에 의한 수익성이 굉장히 개선됐다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차 판 것보다는 비트코인 팔고 탄소 배출권으로 수익이 더 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탄소 배출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성창기업 지주 조림 산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배출권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굉장히 밝습니다. 앞에 뭐 작전당 고수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1차 목표가가 이제 3,000원이었는데 요것은 넘어서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3,000원대 매물대가 좀 강하게 이렇게 쌓여 있다 보니까 올라올 때 이런 윗꼬리를 다는 것은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 한 4,000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뭐 조정이 나온다면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자산 대비 굉장히 저평가되었고 실적은 턴어라운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 경기 좋다 하면 실적은 올해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하시고요. 이대로 뭐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일부 어저께 이제 정리하신 분들은 남은 물량 그대로 가져가 보시고 또 추세대 하단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는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권 관련주, 건설 섹터 그리고 저평가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긴 관점으로 지켜보시면 좋겠고요. 급등할 때 제발 추격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추세대 하단 만약에 뭐 한 2,500원대까지 다시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격대까지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면 좀 비중 있게 담아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부분 참고해 두시고요. 현재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 중이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 깨지지 않는 다음에는 보유하신 물량은 정리하실 필요가 전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 손절 필요 없는 종목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대로 그냥 쭉 가져가시고요. 신규 매수는 음봉으로 이렇게 쭉 밀려 내려온다. 그런 좀 안 좋다라고 내가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할 때 음봉으로 밀려 내려와서 좀 안 좋아 보이네라는 생각이 들 때부터 분할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의 주신 종목인데요. 현대에너지솔루션이에요. 자, 현대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뭐 ESS 판매 사업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주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쭉 상승세를 이어오다가 대부분 뭐 비슷한 흐름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태양광뿐만이 아니라 CS 윈드라든지 CS 베어링이라든지 거의 뭐 비슷한 차트의 흐름이고요. CS 베어링도 한번 볼까요? 자, CS 베어링도 뭐 흡사한 차트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제 이쪽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가격 조정과 좀 기간 조정을 이어간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그 성장 섹터임에는 분명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 뉴딜을 외치면서 지금 여기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 섹터는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조정이 나올 때 우리가 어느 시점에서 한번 매수를 해봐야 될까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간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간 조정을 거치는 동안에 최저점 구간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요번에 그 실적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좀 나오기 시작한다면 전체적으로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현대에너지 같은 경우는, 솔루션 같은 경우는 요번에 1분기 실적을 좀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부터 좀 접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32,500원 정도, 33,000원부터 32,000원대 요 밴드대 구간으로 내려오게 되면 그때부터 일단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전저점 잡혔던 3만원 부근, 거기까지도 조정 나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시고요. 천천히 이 종목이 마음에 들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에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진행해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은 지금 유니온인데요. 자, 유니온 도노리 포트에 있다가 어저께 손절가를 이탈하면서 손절이 나간 종목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노란 톡방에 계신 분들 손절해야 되냐 물어보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조금 길게 스윙 관점으로 좀 가져가실 분들은 추가 매수를 일단 진행을 해도 좋다. 지금은 내릴 때마다 분할로 조금씩 모아보시고 제가 나중에 비중 있게 담을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알려드리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이 종목의 키포인트는 히토류라는 이런 희귀 광물에 대한 재료가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그 이유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첨예하게 좀 대립을 하면서 이 히토류라는 광물 자체가 전 세계에서 70% 이상이 중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압박하다 보니까 미국이 거기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히토류를 국외로 수출을 하는 부분을 제재를 한다든지 이런 카드들을 지금 꺼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히토류를 대체할 수 있는 유니온 머티리얼이라는 회사가 히토류를 대체해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히토류 관련주로 좀 부각이 많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지금 주가 급등을 해 있고,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 갈등, 지금 뭐 무역 갈등을 넘어섰죠. 이전에 이제 트럼프가 있을 때는 좀 돈으로 해결이 되는가 했는데 지금 이념적 대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중국이 민주화가 되지 않는 이상은 해결될 가능성이 좀 낮지 않겠나. 어떤 뭐 극적인 반전이 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지금과 같은 대립 상태는 지속될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10,000원이라는 가격대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그런 종목이고, 요 구간을 이제 돌파해 준다면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주가 흐름입니다. 주봉이나 월봉이나.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 이 10,000원이라는 저항을 굉장히 계속 테스트를 했지만 결국 돌파 못하고 지금 조정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준을 좀 세워본다고 하면 이 장대 양봉 거래량 터진 나온 날의 저점 구간이 한 8,500원 부근이 되는데요. 요 밴드대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때 그때 좀 비중 있게 한번 담아보고, 요 구간까지 이탈한다고 하면 일단 비중 축소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공략해보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미중 무역 갈등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크게 좀 터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재료로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릴 때마다 살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한두 주 정찰병 보내두시고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로투세븐인데 뭐 여러 번 이 종목은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3일 전에 도노리 포트에 지금 편입을 신규로 한 종목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주가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유는 저출산 뭐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을 이제 폐지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 예상이 되고, 현재 뭐 유아용품 이런 거 이제 생산 판매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에서 좀 판매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 국내 지금 뭐 저출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정치인들이 이제 저출산 문제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정책들을 낼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매수 관점, 추세를 유지해주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보유 관점으로 계속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주환 전문위원의 종목시계 나와 함께했습니다.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3,205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3%, 그리고 코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깊습니다. 0.6% 마이너스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지금 상승하는 종목이 400개가 안 되고요. 하락하는 종목이 920개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가운데에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주들의 강세가 확인이 되고 있고, 코스닥 쪽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주들, 그리고 뭐 일부 제약바이오주들의 상승만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볼게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종목 시그널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좀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그냥 살짝 좀 조정이 나온 이후에 다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우선 시장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 우선 조정을 이용한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선 보면은 SK 하이닉스 얘기를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조정이 조금 나오곤 있습니다. 깊은 조정은 아니라 볼린저 밴드 하단 자리에서의 좀 횡보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난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반등이 나오고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실적에 대한 흐름을 기대해 봤을 때 우선 이렇게 큰 폭의 성장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가 작년 대비해서 낸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20%나 30% 이상 좀 성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작년 대비해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성장한 그런 상황이라 크게 다시 주가가 밀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제한적이에요. 항상
실적 발표 날은 좀 밀리는 그런 경향이 있었지만 다시 좀 반등을 하면서 올라갔던 흐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해서는 계속 강조드리는 것은 조정 심하다 매수 대응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3만 2천 원대 좀 밀리고 있긴 하지만 오늘 같은 날도 좀 분할 매수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또 분할 매수하시면서 꾸준하게 조금 장기적 관점으로 최소한 한 상반기 정도까지의 흐름을 보여 가신다면 15만 원 이상에서 16만 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꾸준하게 하시면서 조정 시 매수 의견을 드려볼 테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인데 요즘에 이제 주가가 좀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는데 빨간불은 그리진 않고 있지만은 추세적으로는 어쨌든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림상으로는 계속 좀 약간 좀 음봉상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시가 대비해서 조금 밀리는 좀 흐름이지만 계속 플러스는 유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어느 정도까지 얘가 올라갈 것이냐. 이제 상장하고 나서 19만 원까지 올라쳤다가 계속 하락하면서 결국 이제 다시 한번 이제 10만 원 이탈하는 게 아니냐 고민이 많았지만 깨진 않고 11만 원대 버텨주면서 16만 원까지 왔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 보면은 굉장히 좀 재밌는 게 그간에 계속 매도를 쳤던 이제 기관들 같은 경우가 4월부터 해서 계속 매수 흐름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연기금 같은 경우가 4월달 정도 거의 최근에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이 65만 주가량 됩니다. 굉장히 많은 수량을 매수했고, 전체적으로 기관들 보면은 금융투자를 제외하고선 그래도 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어요.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이제 기관들의 매도, 특히나 어제나 그저께 같은 경우가 기관 매도 흐름이 좀 나오긴 했지만 오늘 같은 상황에서도 기관들이 조금 매도 흐름을 강하게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매수 포인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급하게 이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조정 시 매수 대응하시면서 가신다면은 그래도 다시 한번 한 18만 원대 정도까지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상장한 지 첫날 이후 그리고 둘째 날 때 좀 물려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은 조만간 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조금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좀 문제가 됐던 게 그 SK 쪽의 바이오 쪽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이슈가 조금 시끄러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좀 조용히 잘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최근에 바이오 종목들이 또 상승을 주면서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덩달아서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터라 좀 더 홀딩하시고 그리고 조정 시 매수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리고 SK 머티리얼즈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SK 하이닉스향 매출이 굉장히 좀 크게 잡히고 있는 종목인데 하나 이제 뭐냐면 그 공매도 세력들이 상당히 조금 최근에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좀 시작이 되면 많이 올라가 있는 대형주 위주로 해서 타겟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SK 하이닉스랑 흐름을 좀 같이 하고 있기는 한데 하이닉스향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원체 크잖아요. 근데 최근에 차트 흐름이랑 매출 확대 포인트 보자면은 너무나 좋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현재 시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전고점 돌파에 대한 흐름이 지금 나올까 말까 하는 흐름이에요. 36만 원짜리에서의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돌파해주고 안착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그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종가 기준으로는 36만 원 안착을 진짜 거의 사상 최초로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종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종가가 아닌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탄다면은 작년 12월 29일 날 37만 5천 원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종가장의 흐름으로 보건대 상승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 조정이 나오면은 조금씩 큰 조정이 나온다면 만약에 매수 대응하면서 필요가 있고, 이 종목이 항상 특징적으로 보여줬던 게 이 볼리저밴드 하단 자리 터치하면서 계속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1월 말이나 2월 말 그리고 3월 말쯤에 볼리저밴드 하단 자리 터치하면서 올라갔던 흐름이 이 SK 하이닉스의 흐름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매수를 대응한다면 지금 전엔 조금 비쌀 수는 있어요. 가격적으로 또 말씀드리자면은 한 32만 원 정도 자리가 가장 싼 자리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한 10% 정도의 하락 흐름, 그러니까 급하게 밀리진 않겠지만 천천히 조정이 나오면서 매수 대응을 한다면 32만 원대 흐름을 지켜보시고 매수 대응을 하셔야지만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 참고하시고 급하게 매수하기보다는 역시나 고정을 이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쿠콘이라는 종목입니다. 오늘 이제 상장을 했고 사실 카카오 게임즈보다 경쟁률, 흥행을 좀 뛰어넘어서 굉장히 좀 경쟁률이 높았어요. 카카오 게임즈가 이제 1,500대 1 정도였는데 쿠콘이 1,900대 1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였고 45,000원으로 시작을 해서 출발을 8만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9% 9만 원까지 상승을 한 이후에 지금 좀 밀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분봉상으로 보건대 지금 계속 추세가 좀 하락 추세라 만약에 8만 원짜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뭐 어찌됐던 상장 효과는 좀 제대로 봤기 때문에 추가적인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종목 자체가 매출 확대 포인트와 또 상장의 효과를 같이 맞춰본다면 충분하게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좀 힘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데이터 플랫폼 기업이긴 한데 오늘 조심하셔야 될 게 8만 원짜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반등을 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서 8만 원짜리만 지키시고 대응을 하시고 만약에 이탈할 경우에는 비중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급하게 분봉상으로 깨지진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반등이 나온다면 다시 한번 8만 6천 원, 8만 8천 원 넘어가면서 9만 원 돌파하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8만 원만 지키자. 이것만 조심하시고 대응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신규 상장 종목인 쿠콘까지 김선윤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계속해서 좀 낙폭 확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1,204포인트까지 빠졌고요. 코스닥 지금 1,010포인트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함께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수 진행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